자, 짚어봤던 캐치업 뉴스들 바탕으로 의견 점검해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그리고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님 모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처음이라 약간 긴장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지난주에는 저희가 주로 미국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FOMC도 있었고 뭐 CPI도 있었는데 이번 주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될 걸로 전해졌더라고요. 어떻게 이번 주 전반적인 증시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, 우리 차장님? 우선 지난주에 뭐 CPI 지표 말씀하셨듯이 뭐 FOMC의 굵직한 이벤트는 좀 끝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일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새로운 이벤트는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네. 다만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뭐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좀 발표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미국보다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하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나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위치는 변하진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존의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좀 주도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뭐 등락의 시장 분위기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같이 평행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 연설, 발언들. 네, 발언들. 그러니까 CPI 지표가 발표만 했지 이거에 대한 어떤 연준 위원들, 또 연준 쪽에서 전체적인 이거에 대한 그 시각에 대한 또 전망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발표 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 하나둘씩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 중국 말씀하시면서 중국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볼 기업들이 있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근데 네. 시장에서는 중국 네. 쪽에서의 경제 성장률이나 이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부분이 이미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그전엔 좀 화장품 얘기를 많이 들지만 화장품 이 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만큼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은 적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만큼의 중국 관련주들이 코로나 이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회피하는 과정이 좀 많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. 뭐 하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비중은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거는 맞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로 봤을 때도 이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이제 게임주들 좀 반등을 좀 했었거든요. 그렇죠. 앞서서 좀 앵커님께서도 이 저가,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 필요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인 화장품 또 이제 뭐 음식료 게임. 이런 기업들은 같지만 게임주들은 생각보다 덜 간 경향이 좀 있거든요. 맞아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에 대한 좀 관심을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한번 좀 더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. 저는 중국 하니까 산화 제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화장품도 그렇고 또 판호 발급 이슈가 있었는데도 제 게임주 잘 못 갔잖아요. 그래서 네.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주임님 의견도 궁금해요. 뭐 이번 주 체크해야 할 포인트와 더불어서 오늘 장은 어떤 식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실 건지. 네. 특히 저는 좀 매크로 쪽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별 섹터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. 네. 특히 일단 주말간에 나온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일단은 현대차가 이제 인도 법인을 IPO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맞아요. 그 이슈 되게 중요했죠. 특히 이 인도 법인에서 이제 그 구주 매출 형식으로 IPO를 하게 됐는데 예상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40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. 역대 최고라고
그렇죠. 하던데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. 그 지금 국내 현대차 시총이랑 거의 비슷한 수치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도 법인 향해 같이 매출을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특히 좀 관심이 많이 좀 쏠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또 주말간의 두 번째 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동해가스전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시추를 하는 데는 사실 진위 여부를 밝히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이 부분에서는 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매에 좀 참고를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지난주 주말쯤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블록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전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버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앞으로 나올 그런 블록딜들이 많은 물량 종목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낙폭이 있어 왔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냐? 사실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가 그 블록딜 관련주들이 개인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집중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.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블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수급 변화가 분명히 좀 생길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앞으로는 특히 이번 주에 수급 변화가 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좀 개별주 위주지만은 일단은 저출산 관련 대책이 이제 13개월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산하 제한이랑 비슷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쪽 관련주도 좀 많이 좀 이슈가 될 것 네. 같은데 특히 일단 뭐 중소형주에 돼 있지만은 이번 주 수요일 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우 좋습니다. 저 두 분 계시니까 아주 든든하게 이번 한 주 전략 세워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 다음 섹터 넘어가서요. 자동차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? 뭐 지배구조 개편 이슈는 사실상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. 뭐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대에 부딪혔었죠. 그렇다면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. 저요. 네. 저는 좀 일단 뭐 아니다에 좀 어느 정도 초점을 진짜요?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난주에 좀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이 이제 건강이 좀 이상하다 이런 설 때문에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지배구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사실 무근에 대한 그런 공시가 나왔었고요. 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대부분 다 반납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는 사실 정확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시세 상승 흐름도가 계속적으로 될 수는 없다. 뭐 이전에 있어왔던 부분은 뭐 한진칼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. 근데 기존에 뭐 SK라든지 그런 지배구조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봤을 때는 사실 장기간으로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좀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쪽으로 좀 포커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배구조 이슈 같은 경우는 확실한 뉴스가 나왔을 때 이벤트 드리븐으로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좀 차익을 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만약 현대차 그룹 쪽에서 좀 포커싱을 둔다면 아까 같이 뉴스 정리를 했었던 이제 그 인도법인 IPO에 대한 이슈를 좀 한번 재조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뭔가 실체가 있는 인도 아주 크잖아요. 그 자금 규모가 9조 원이면 네, 그쪽으로 한번 다시 점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. 그리고 뭐 완성차나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 때문에 가긴 했지만 실적 펀더멘탈 차원에서도 좋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완성차랑 부품 중에 사실 제가 타이어는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차장님께서는 어느 쪽 가장 좋게 보세요?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네. 완성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결국 생각이 대장이에요. 되고 있고. 네. 우선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의 어떤 펀더멘탈 본다고 했을 때 이 하반기에 어떤 자동차주들의 뭐 판매나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상반기만큼 못하다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이 캐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전기차 쪽만 본다고 했을 때도 작년 어떤 중순부터 이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좀 표출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 때 괜찮아질 거다. 또 작년 연말에는 올해 상반기 때 괜찮아질 거다. 이제는 또 이제 하반기. 또 이제 모르겠어요. 이런 이 좋아진다라는 평가가 계속 늦춰지는 상황에서 이 전기차 관련했던 기업들의 이 실적이나 주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분들은 지금 지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러 상황으로 본다고 했을 때 부품주들한테는 지금은 오히려 전방 기업들보다도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반등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
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HL 만도나 이런 또 중국과 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주가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품주 안에서도 이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.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도 완성차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자, 이번에 조선 넘어가 볼게요. 투자자들 굉장히 이제 지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선이 좀 그럴 것 같아요. 너무 보릿고개가 길었어가지고 저도 좀 제가 투자하는 입장이라도 좀 손이 잘 안 갈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주임님 어떻게 보세요? 2분기 실적 이번에 좀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? 만약 그렇다면은 탑픽이나 선호주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죠. 일단은 조선주 내에서도 좀 종목별로 갈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죠. 기계 사실 조선. 실적이 얼마나 조금 더 빨리 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고요. 실적 개선세는 좀 명확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조선주가 지난 1분기 때 사실 좀 되게 좋았지만은 좀 안 좋은 부분에 이런 노이즈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에 하나가 특히 인력난이었습니다. 대부분이 이제 조선주 얘기를 하면 사실 좀 뭐 울산이라는 거제 쪽에 그런 얘기들을 해보면 사실 지금 조선에 대한 호황이 아니다라는 지역 주민들도 꽤나 계셨었고요.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 한 가지가 일단 조선에 대한 인력에 대한 수급 문제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.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임금도 올라온 덕분도 있을 것이고요. 또 뭐 외국인의 근로자분들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인력난 해소가 일단은 좀 됐다라는 거지. 왜냐하면 작년 대비했을 때 인력이 거의 뭐 배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난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 실적도 앞으로 좀 타이트하게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일단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신조선가는 계속 올라가고 중국은 성과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. 근데 사실 주가가 못 갔던 부분은 사실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지 이런 매크로적인 지표는 상당히 지금 좋다.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 뭐 글로벌 점유율 자체도 한국의 이제 주선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오고 있다.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사실 조선주 잠깐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 군함 MRO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꽤나 좀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일단 조선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계속적으로 뭔가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뭐 주도주 격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좀 개선세가 좀 뚜렷한 것은 좀 사실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사실 조선에서 또 여기서 추가할 밸류에이션이 또 하나 있는 게 사실 동해가스전이 만약에 된다면요. 만약에 된다면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뭐 산유국으로서 뭐 LNG라든지 그런 배를 운용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시추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좀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동해가스전 이슈도 물론 어느 정도 반짝은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된다면은 조선에도 좀 호황을 불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관련 종목 내에서는 일단 뭐 삼성중공업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좀 지속적으로 계속 밀고 있었던 종목 같긴 한데 조선주 내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좀 빠르다라는 부분이고 네. 특히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상선 쪽으로 좀 포커싱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다른 종목 대비 특히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특히 타이트하게 좀 빨리 다가올 수 있는 종목이 아마 삼성중공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리 주임님은 조선주 안에서 모범생인 삼성중공업을 골라주셨고요. 차장님은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실까요? 우선 그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뭐 실적,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조선 3사들 또 4사까지도 봤을 때도 올해 그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데,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심은 안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했을 땐 네.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5월 이후부터 이 큰 그 전방 기업들이 주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그나마 좀 선방하는 그 기업들이 이 조선 안에서도 또 방산 여러 가지 섹터를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나마 좀 시장과 좀 비슷하게 좀 갔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앞서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 자동차 이 전방 기업들의 뭐 하반기 때의 그런 실적 우려 또 이제 리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전망을 좀 약간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좀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방 조선 기업들 대비해서 이 조선 엔진 또 기자재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하나 엔진에 대한
그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이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 매수 타이밍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선박 엔진 쪽에서는 이 전통 전체 앞서서 전반 기업들에 대한 고객과의 유대를 계속 꾸준하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엔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한화 엔진까지 오늘 자동차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셔서요.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